네, 자 이번엔 또 IT 집중 분석 코너입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솔렘 좀 알지 않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뭡니까? 전자 표시기인데요. 아까 그 네네네. 네. 에어태그는 뭐죠? 에어태그는 이제 그 통신?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는 통신 기술이 적용된 거고요. 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위에서 보면 2차원으로 좌표를 찍어서 여기 어떤 위치에 있다, GP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3차원까지 뎁스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까지? 네네. 그래서 어디쯤에 이제 이 건물 내에서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정확한 그 데이터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아. 그걸 기반으로 나중에 자율주행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그 집의 어떤 매핑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합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플랫폼 회사들의 어떤 그 그림인 거죠. 네. 네, 솔렘 좀 전에 정경민 차장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네. 네, 이형수 대표한테 잠깐 여쭤봤고요. 네네. 오늘은 솔렘은 아니고 자 뭘로 네네. 갈까요? 제 유니셈입니다. 유니셈 네네. 1분기에 2분기도 좋다. 네네. 2분기가 지금 IT 진짜 네. 성수기인데 맞아요. 네. 확 나가야 되는. 근데 1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네네. 오. 그 왜냐면 이제 뭐 전공정 장비들 그리고 이제 뭐 유니셈도 1분기가 너무 좋았고요. 네. 근데 이제 2분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을 건데 하반기에 꺾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우려가들 때문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꺾는 이제 애널들도 나오고 계시고 이제 그리고 또 가뜩이나 이제 언택트 때문에 PC 수요가 확 올라갔다가 네. 이게 피크 찍고 좀 내려오는 듯한 대만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 좀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서버용 디램까지도 이제 묶어가지고 그렇죠. 통으로도. 이제. 근데 사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서버용 디램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폰 받을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스마트폰 쪽이 오히려 기저 효과 때문에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에 좀 못 미치는 측면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부품 부족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어떤 그런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셈이 뭐 하는 회사인지 밑에 쭉 나왔는데 네네. 뭐 대충 다 많이 네네.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렇죠. 스크러버 네, 맞습니다. 장비. 그 유해 가스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를 정화하는 장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3분의 1 정도 매출이 되고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칠러. 이제 보통 이제 그 온도를 높이는 장비가 있고 내리는 장비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이제 칠러라고 해서 내리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장비를 깔아 놓으면 이게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매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스크러버를 이제 네. 비율을 네네. 제가 자꾸 그렇게 해서 그런지 뭐 이 식당 주방에 보면 환풍기 네.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또 비유가 너무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그렇게 아, 되면은 식당에서 되게 밥 먹으면서 생각하시는가 봐요. 아니 너무 쉽고 진입장벽이 낮고 네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맞습니다. 그건데 그러니까 생각은 네네.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식당에 이제 주방에 보면은 밖으로 이제 중식당이나 뭐는 맞습니다. 예. 빨리빨리 그렇죠. 배기를 시켜야 되니까 맞아요. 강제 네. 순환시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지하 터널 같은 데 보면 네네. 큰 원통 같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습니다. 예, 강제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스크러버의 약간 그런 원리. 예, 그렇죠. 그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이제 정화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반도체 가스는 이제 유해합니다. 뭐 맡으면 이만큼이라도 죽습니다. 잘못 나가면은 네. 살인 가스. 그렇죠. 그런 거 하고. 네. 네, 이 맞먹는 빨라지는 투자 시기에 뭐 네. 스크러버의 수요가 계속 급증하는 요인 이런 네네. 것들 좀 네네. 설명해 주세요. 일단 지금 반도체 투자를 어떤 수요를 당기고 있는 쪽이 선진국들입니다. 네, 미국.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최첨단 공장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무래도 선진국에다가 제조 라인을 다시 까는 거기 때문에 환경 기준이 훨씬 더 타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에 짓는 것보다는 훨씬 타이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보조금을 줘서 최대한 40%까지 세액을 보전해줘서 보조금을 줘서 짓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설비를 투자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에는 비싼데 아주 성능이 좋은데 비싸서 못 쓰던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 비용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커집니다. 그 과거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간 동안에 이제 가격에다가 전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전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싼 장비를 좀 쓰는 이런 니즈들이 많은데 슈퍼 사이클인데다가 그런 데다가 세액 공제까지 해주니까 퍼포먼스는 좋고 비싼 장비를 쓸 수 있는 요인들이 커졌고 이 스크러버 쪽에서는 아주 비싼 라인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유니셈이. 그런데 그동안 좀 너무 비싸서 못 쓰겠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선진국 쪽에 라인을 깔면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검토하기 시작했고 향후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비용 때문에 조금 고민했던 그런 그렇죠. 고가의 장비들. 근데 그렇죠. 요즘은 그걸 써서 오히려 꼬투리를 잘못 잡혀버리면 다 맞습니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 네네. 이슈가 맞습니다. 너무 타이트해져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쓴다.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자, 그리고 또 라인 효율성이 최고 수준이라는 또 네네. 표현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스크러버를 하는 회사는 또 경쟁사들 여러 군데가 군데 있는데요. 이제 이 회사가 사실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 높은 밸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 장비를 쓰면요, 라인을 오래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기존 스크러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설치를 하면 한 30일 정도 되면 관이 꽉 막힙니다. 아, 꽉 막혀서 이거를 그 라인을 세워야겠죠. 네. 라인을 세워서 청소소. 그렇죠. 유지보수하는 인력이 들어가서 이제 이 관을 갈아주고 새로 갈아 끼우고 이제 다시 또 세팅해서 재가동을 하려면 이게 그런데 반도체 라인이라는 게 재가동을 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 그 용광로하고 똑같거든요. 이걸 조건을 또 맞춰서 또 일정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사실 이 부품 갈아 끼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라인을 세워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경쟁사 제품은 한 30일 정도면 갈아 끼워야 되는데요. 네. 이 회사는 110일까지 최장 쓸 수 있습니다. 2배, 3배까지 3배 이상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첨단 공정은 감가상각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5나노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는 무슨 라인 하나에 20조 넘거든요. 네. 20조, 25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라인을 감가상각이 이렇게 큰 라인을 세운다는 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쓸 수 있는 장비, 오래 쓸 수 있는 파츠 이런 것 중심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친환경 투자 확대와 더불어 이제 고객사 다변화 이런 것도 이 회사의 포인트가 됩니까? 네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연구 개발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고객사가 요구하는 거에 맞게 설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막 굉장히 많이 야심차게 준비해 놨던 것들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장 그 수요 시장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됐고 실제로 많이 좀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분기에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온 것 같고 이게 이제 2분기에는 잠시 슬로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뭐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제 미국 오스틴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네. 뭐 평택 P3 라인도 지금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메가팹이죠. M16 같은 경우도 지금 빨리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맞게 이 회사가 또 이제 스크러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보는 주목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 네덜란드 대사가 네네. 네덜란드 그러면은 이제 네덜란드. 발음이 이상했네. 네덜란드. 네. 해수면보다 국토가 낮은 네네. 네. 기후의 그 이런 협력을 우리나라하고 좀 하길 희망한다. 그렇죠. 근데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IT의 대표 장비 있잖아요. ASML. ASML 이죠. 네네. 네. 맞습니다. 이 독특한 기사가 지금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ASML도 국내에다가 연구 기반이랑 제조 일부 시설을 투자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앞으로 우리 국내 반도체 회사하고 많은 보조를 맞추겠다. 그리고 그 국내 어떤 서플라이 체인들하고 협력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명확해지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유니셈의 스크러버 장비들은 굉장히 그렇죠. 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뱉은 말이고. 네. 자, 유니셈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네네. 2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진다라고 아까 포인트를 네네. 전면에 주셨는데 예상치. 예상치는 뭐 1분기보다는 조금 적은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수주 상황을 보면 일단은 뭐 600억 중반대 매출에다가 영업이익은 크게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한 뭐 110억, 12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왜 그러면 이익을 이렇게 매출이 빠지는데 이익을 디펜스 할 수 있냐라는 건요. 이 회사 마진율이 제일 좋은 게 스크러버 쪽입니다. 스크러버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칠러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스크러버 쪽 계속 비중이 커질수록 이 회사 이익률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4,300억 시총.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한 뭐 30-40% 정도의 업사이드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 회사가 좀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쪽이 파운드리 향입니다. 파운드리 쪽이 이제 매출 비중이 올해 한 15%까지 올라올 것 같고요. 네. 작년에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이런 쪽으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자, 오늘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좋다. 유니셈이라는 IT 장비, 스크러버 장비 쪽 얘기 들어봤고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것도 접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또 못다한 이야기는 이따 저랑 함께 또 39금 유튜브 방송 하셔야죠. 네네. 홍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뭐 다른 또 새로운 기업이 있다고 하니까 이따 또 네네. 거기서 털어놓겠습니다. 네, 네네. 유튜브 방송을 저녁에 네네. 매일경제 TV 저희 홈페이지
뭐죠? 저희 유튜브가 있을 거예요. 네네. 거기 찾아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